반갑습니다. 샤나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ASMR을 준비했어요. 버추얼을 틀어놓고 이번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총 5가지 이야기고요. 시청자분들의 실화 바탕으로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빨리 만나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친누나가 겪은 실화고요.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누나가 야자를 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집으로 오는 내내 누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저희 집은 촌이기도 했고 촌에는 그 시간에 사람이 다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넘길 법도 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거실로 나가서 누나의 얼굴을 보니 잠을 못 잔 듯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누가 따라온다는 기분이 들었다던 그날 누나가 자려는데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대수롭지 않게 누가 양치하나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치 소리가 10분, 30분, 1시간 지날 동안 계속 들렸다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괴이한 신음소리도 들리고 무엇을 툭툭 치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확인해보니 화장실 타일 한 곳이 무엇으로 찍은 듯한 자국과 저희 누나 칫솔만 사라져 있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그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새벽에 화장실에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아직도 궁금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사연은 남성분이랑 여성분이 등장하는 사연인데 제가 남자 목소리를 잘 못 내가지고 최대한 낮게 한번 남자분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겪었던 실화입니다. 23살 대학생이었는데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시간은 밤 12시쯤이었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4차선 도로 옆에 작은 인도길 따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옆이 고속도로라 그런지 차도 많이 없고 건물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다 가로등이 고장난 탓에 사람도 없었고 도로엔 커다란 화물 트럭들만 쭉 세워져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굳이 거기로 가는 이유가 지름길이라 집으로 가는 게 빨라서 거기로 갔었고 그날도 거기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택시 안에 한 아저씨가 창문을 쓱 내리고 운전석에서 절 계속 부르는 거예요. 좀 무서웠지만 별 생각 없이 가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가씨, 아가씨. 네? 아가씨 귀 좀 물읍시다. 네, 말씀하세요. 땡땡땡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긴 여기서 우회전해서 쭉 가시면 큰 길 나오는데 거기서 좌회전 하셔서 직진하시면 나와요. 네? 뭐라고요? 계속 물어보시길래 또 똑같이 답변을 해드렸는데 네? 다시 말해줄래요? 라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일단 택시기사가 길을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대답했는데 이 아저씨가 자꾸 말을 못 알아먹는 척하면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고속도로에서 차 소리도 들리고 귀가 좀 안 좋으신가? 해서 그냥 최대한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근데 몇 번을 얘기해주는데도 자꾸 말을 돌리면서 물어보더니 갑자기 또 다른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지? 생각하면서 말하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택시 안을 쓱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전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이 아저씨가 바지를 벗고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하면서 한 손으로 그걸... 네. 진짜 비명 지를 뻔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소리를 치면 이 아저씨가 진짜 뭐라도 할 것 같아서 소리도 못 질렀어요. 진짜 무서우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가면 더 이상하니까 길 대충 가르쳐주고 친구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가봐야겠다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어요. 아니 뛰면 또 따라올 것 같아서 진짜 최대한 자연스럽게 빠른 걸음으로 그대로 집까지 걸어갔어요. 하필 그날 제가 지나갈 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더 무서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이야기하면서 잠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초등학교 6학년 때 한창 여름방학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뜬금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밤을 새버리는 모험을 강행해버렸습니다. 그때 약 30시간 정도 잠을 안 자고 날을 새다 결국 기절하듯 잠에 빠져버렸죠. 하지만 그때 악몽을 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분 나쁜 악몽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무리하게 밤을 새서 그런지 고개만 움직일 수 있었고 옆에 있는 시계를 보고 난 뒤 고개를 천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몸이 천장이 닿도록 붕 떴다가 다시 침대 속으로 빠져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몸을 움직여봤지만 몸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말을 하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안 됐죠. 이쯤에서 제가 지금 가위가 눌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공포썰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가위 눌린 사람들의 목격담, 귀신 목격담을 수없이 들어보고 재밌어 했지만 막상 제가 가위에 눌리니 무서움이 극에 달했죠. 하지만 전 그냥 잠깐 가위에 누른 거지 곧 있으면 풀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귀신은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조금씩 냈습니다. 그런데 천장 쪽에서 갑자기 하얀 손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곧 인간의 팔이라곤 할 수 없을 정도의 긴 팔이 나왔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장에서 갑자기 엄청 긴 머리에 둘러싸인 기다란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용기 따위는 없었죠. 그 얼굴이 점점 제게 다가오고 마침내 제 눈과 매우 근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방 불이 꺼져 있어 주변이 어두웠지만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구멍이 뚫린 눈, 기괴하게 비틀어진 코, 왼쪽 귀까지 찢어진 입, 이상하게 깨져있는 이빨까지. 그리고 그 귀신은 웃는 건지 아님 우는 건지 머리 소리와 괴성을 질러댔고 곧이어 제 얼굴에 검은색 액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커다란 구멍이 뚫린 눈에서 흘린 액체였죠. 그런 상태로 몇 분을 있다가 제가 실성하기 직전 엄마가 기적적으로 제 방에 들어오셨고 거짓말같이 귀신은 사라지고 가위는 풀렸습니다. 나중에 엄마께 들었던 얘기지만 그때 당시 제 모습은 처참했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땀에 젖은 채로 벌벌 떨고 있고 그냥 눈물만 계속 흘면서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귀신은 사라졌지만 전 그날의 가위 눌림의 충격 때문에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대로 방학을 통째로 날려버린 데다가
계약하고 나서 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아직도 그 기억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 소름이 돋고 특히 새벽때 엄청 무서워지고 있죠. 혹시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아직도 겁이 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군 복무할 때 들은 썰입니다. 때는 제가 야간 상암병 근무를 서던 날이었습니다. 한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강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게 CCTV 보이니 가서 불을 끄라는 전화였습니다. 당직 사관님도 전화 내용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당직 사관님은 강당으로 불을 끄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잘 올라가던 당직 사관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생각을 하던 중 당직 사관님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강당에 CCTV 없잖아. 그제야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건물 강당에 CCTV가 애초에 없었다는 걸. 다시 본부 쪽에 연락을 해봤지만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요. 그때 그 전화는 누가 건 전화일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기숙사를 쓰다가 이번에 원룸으로 방을 얻어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통금시간과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저는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지내고 싶어 원룸을 찾게 되었어요. 어플로 방을 알아보던 중 굉장히 싸게 나온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해 방을 보러 갔습니다. 방값이 엄청 싸서 보나마나 좋진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기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관계자와 방을 보았습니다. 1층이었고 생각보다 깨끗하고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전 입주자가 첫 번째고 제가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햇볕도 잘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방 크기는 그리 넓진 않았어요. 저는 방이 너무 좋게 나왔다 싶어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 비용은 부모님께 도움을 좀 받았죠. 그리고 이사한 첫날 점심으로 역시 중국집이 좋겠다 싶어 이사를 도와준 친구들과 배달을 시켜 먹고 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과 애들 몇몇과 개강전 파티 겸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 후 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날 전 피곤해서 그냥 옆집이겠지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둘째 날 저녁 저는 씻고 나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느새 전 휴대폰을 보다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문 밖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조금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어디 갔었어? 라고 저는 옆집 일이겠지 하고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려는데 제가 있는 원룸 도어락 커버가 열려있고 누가 비밀번호를 누른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첫째 날 새벽에 도어락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몰라 비밀번호를 바꾸고 학교에 등교했죠. 그리고 세 번째 날 저녁 저는 과제를 하면서 밥을 먹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반쯤 넘었더라고요. 30분 정도 과제를 더 하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누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뭐지? 하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평소처럼 잠자리에 누웠죠. 근데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전 날들이 생각이나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넣고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몇 분 후 도어락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전 경찰이 오길 기다리며 몸을 움츠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한 15분 뒤 경찰이 와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길래 전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보이는 건 경찰 2분과 모르는 여성 1분이었죠. 그리고 경찰관 1분이 저에게 이 여자분이 여기 계속 앉아 계시던데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전 모른다고 했죠. 나중에 경찰관분이 여성분을 데려가 조사해보니 전 입주자가 본인 남자친구라고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은 사실 전 입주자분이 시달리던 스토커였고 전 입주자가 있었을 땐 복도에 건물 CCTV인 척 본인이 CCTV를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CCTV는 전 입주자가 나올 때 발견되어 제거했고 CCTV가 없어 비밀번호를 몰라 도어락 번호만 치고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무섭네요. 와, 진짜 너무 무서웠겠다. 어떡해. 마지막 공포 사연도 잘 들었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너무 무서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공포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들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